오늘을 알고 내일을 알아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참 오늘 시장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듭니다. 더 덥다, 더 덥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처참하게 무기력할 때는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전략 잡으시고 또 멘탈 관리도 함께 하셔야겠죠. 쇼미더스탁 시즌2가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를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궁금하실 텐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금리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새마을 금고 부실 우려에 대한 영향 등으로 참 양시장이 타겟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수의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2,556포인트에서 코스피는 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는 더 크게 밀렸습니다. 어제 코스닥의 분위기와는 상방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늘 2%대로 밀려 내려가면서 870선에 안착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점을 딱 보면 정말 내일까지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시장 흐름들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의 특징주들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상패 빔이라고 할까요? 사람도 죽기 전에 무언가 이야기를 남긴다고 하는데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한번 레이저 빔을 쏘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 우선주, 그리고 현대 B&G 스틸 우선주, SK 네트워크스 우선주 모두 다 오늘 시간외 상한가 보시면은 등락률 보이시죠? 64%, 31%, 10%대로 지금 급등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이러한 또 흐름들, 상패 빔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점 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신규 상장주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또 알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CQ센도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에서 5%대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이 점 또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국 RNS입니다. 미중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토류 관련주 안에서 동국 RNS 5%대 강세로 거래를 좀 마쳤고요. 와이즈버즈도 오늘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대한 대항마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출시가 되면서 7시간 만에요. 무려 가입자가 1,000만 명을 좀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종목 역시도 좀 부각받았네요. 시간의 특징주들이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좀 정리해봤다면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복귀해 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장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지금 분위기 좋지 않은데 이분과 함께 또 시장 복귀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바로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정말 오늘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과 함께 참 에너지는 좋은데 우리 대표님은 시장 분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전형적인 약세장 모습이죠, 네. 사실은. 일단은 보면 우리가 이제 약세장일 때 이렇게 끼역끼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계단식으로 올라옵니다. 계단식 상승을 진짜 힘겹게 계단을 오르다가 한꺼번에 폭포수식 하락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앵커님, 네. 강세장은 어떻겠어요? 분수식 상승 그리고 네. 좀 계단식 하락 네. 이것이 또 전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 앵커님이 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고. 덕분입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입니다. 자, 결국은 강세장은 결국 누군가 계속 사고 싶어하는 장이니까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상승할 때는 굉장히 강한 흐름, 분수식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게 딱 반대의 모습이에요. 계단식 상승의 폭포수식 하락. 이것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입니다. 네. 전형적인 강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강세로 가려면 네. 이제 거래 대금이 충분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투심, 네. 즉 우리가 투자의 심리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이 조금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충분히 근데 충분히 회복할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썸머랠리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좀 썸머랠리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로 예병군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고요. 오셔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타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뤄지는 또 이제 대표님이 픽했던 오늘장의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이슈해야 될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딱 들고 오셨다고 어떤 걸까요? 예, SKT와 한화 이 두 회사가 네. 지금 국토부 UAM 기체 선정하는 데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 얘기죠. 네네. 자, 저는요 사실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느냐, 모레 어떻게 될 것 같느냐, 네. 그건 저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쵸. 사실은. 그걸 맞출 수 있다면 거의 점쟁이죠. 그건 맞출 수 없지만 네.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이러이러해질 것이다. 이거는 야구.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죠. 사실 작년에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네.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 사실은 배터리 관련주였어요. 배터리 관련주. 양극재 중에서도 네. 이제 뭐 사실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걸 작년에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군요. 올해 핫했던 종목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거는 이미 이제 잔치가 끝났다. 뭐 벌어져 갖고 네. 이제 잔치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얻어먹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앞으로 잔치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집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먹을 것도 많고, 그죠? 대접도 잘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섹터가 바로 UAM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땅길, 흔히 이제 지금 뭐 오늘 여기 방송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많이 밀리셨죠? 차가 많이 네, 차 많이 밀리더라고요. 밀리죠. 네. 땅길은 포화 상태입니다.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늘 한번 봐보세요. 뻥 뚫려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한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SKT와 하나가 기체 갖고 이렇게 기체 선정 갖고 총력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년 뒤, 뭐 4년 뒤 얘기가 아니고요. 네. 2025년도에 시험 비행을 할 그 기체 선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2년 정도밖에 남지 만 않은 2년도 거니까.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리고 네.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UAM 택배 드론 택배 산업 네. 이걸 시범 사업을 롯데 로지스틱스에서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미 UAM은 자 우리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제 소재다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EDL이 출연한 지가 한 보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때 처음 출연했을 때 네. 이 UAM을 얘기 드렸고 그때 미국에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지금 SKT가 선정하자고 하는 그 동체 회사, 네. 그 조비 에비에이션이 그때는 4불 한 30센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시점에 지금 얼마냐? 10불 지금 70센트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100%가 훨씬 넘은 거예요. 벌써. 그러네요. 네, 한 달 만에. 그건 뭐냐?
이제 막 펼쳐지는 막 이제 막 잔치 막 벌려지려 그래요. 막 자, 손님들 막 불러 모으고 그죠? 네. 그때 가야 먹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미래 산업에 네. 대해 대기업도 이렇게 뛰어든다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미리 잔치집 올라가야 될 거 아닌가요? 참석해야 되죠. 주도주, 이 관련한 주도주, UAM 기체 관련주로는 좀 뭘 보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UAM은 딱 세 가지인데, 자, 첫째는 지금 여기서 기체라고 얘기하는 동체입니다. 동체. 예, 동체는 미국이 지금 워낙 앞서가고 있어요. 네네.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비행을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싸우고는 있지만 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걸 층을 잘 나눠야 되겠죠. 네네. 우리가 이제 대기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나는 곳은 성층권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대기권 바깥이죠. 이 대기권 바깥에 왜냐하면 기상의 어떤 변화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대기권 바깥에서 비행기는 운항이 됩니다. 근데 자, 이제 이 UAM 에어택시 같은 경우 대기권 바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네, 성층권까지 갈 수는 없죠. 왜? 이거는 이제 어찌됐든 가까운,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자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층마다 어떤 그 신호를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관제 시스템입니다. 어. 그게 지금 가장 앞서가 있는 회사는 예,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네. 지금 SKT와 KT, 그다음에 LG U+가 그 회사하고 무척이나 손잡고 싶합니다. 바로 프리퀀티스라는 회사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그걸 좀 투자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도 투자해도 충분히 네. 이제 승산이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 상장돼 있어요. 프리퀀티스라고. 그 회사가 있고,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결국은 이것도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흔히 그러면 이 UAM의 이 동체와 그럼 헬리콥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헬리콥터 100대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끄러우면 못 삽니다. 바람 때문에 못 삽니다. 네네, 그죠? 네. 그런데 네. 자, 이 UAM의 동체는 헬리콥터 소음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 동체 관련주들이 좀 부각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요. 결국은 또 배터리죠. 그래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게 조용하려면 어. 2차 전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2차 전지로 엮이는군요. 그렇죠. 결국은 2차 네. 전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굉장히 조용하죠. 네네. 이유는 2차 전지 때문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휘발유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화학 연료를 쓰면 소리가 시끄러울 수밖에 시끄러울 없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네. 왜냐하면 포행정이고 뭐 폭발, 압축, 배기 뭐 이런 시스템이니까 네.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이게 전기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UAM도 결국은 전기이기 때문에 조용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UAM에서도 또 배터리는 주목받을 수밖에 결국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 배터리가 또 한 번 볼 거다. 주목을 그렇죠. 받을 그래서 거다. 배터리는 끝나지 않은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큰 흐름이 바뀐 거예요. 네. 사실은 화학 연료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패러다임에서 이제 지금 뭘로 바뀌었느냐? 바이오 연료라는 큰 패러다임이 확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섹터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꺼질만한데 라는 데 또 가고 꺼질만한데 라는 데 또 갑니다. 자, 2차 전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회사는 이제 전해질과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엔캠을 좀 들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엔캠이 이제 2차 전지 중에 이제 전해질. 전해질의 세계 4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아직 주가는 오른 바가 없어요. 그래요. 네, 주가는 거의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실적, 즉 어닝은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어닝 얼스케이크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진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네. 이거 어닝 얼스케이크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풀 근데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 회사의 어떤 순환매를 기대해 보면서 네. 그리고 어닝 얼스 케이크를 기대해 보면서 동사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2 에코프로가 바로 엔캠이 될 것이다. 이제 전해질 선두 기업을 눈여겨보신 건데요. 배터리 안에서도 이렇게 또 순환매 속에 엔캠을 또 눈여겨보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뭘 하시냐면요. 이제부터 히든 공략주를 여러분들 퀴즈를 낼 겁니다. 여기서 정답을 맞추신 분들 저희가 10번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릴게요. 정답 아시면 지금 바로 종목명을 QR코드 타고 들어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힌트 들어갈게요. 히든 공략주 오늘의 네. 힌트는 어떻게 될까요? 예, 힌트를 좀 재밌게 드려야 되겠죠. 아, 그럼요. 내가 진단 장비계 스타가 될 상인가? 그럴 상인가, 예. 올수. 네, 봤습니다. 지금 힌트를 우리 전문가님이 아주 재밌게 주셨는데 진단 장비계 스타가 될 종목은 무엇인가?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진단 장비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 여러분들 봐드릴 거니까요. 노란톡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도 저희가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 또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팅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해 고민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그리고 바로 네모난 QR코드 스캔 그리고 바로 4480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도 맞춰주세요. 히든 공략주.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여기 노란톡 사연 봐야겠습니다. 도도님의 영진약품입니다. 6,640원, 비중은 한 40%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약품을 좀 들고 계시네요. 자,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 뭐 지금 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 영진약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 시점 괜찮나요? 특히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최근에 안 좋았죠. 그쵸. 사실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사실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그쵸. 그죠? 네네. 근데 코로나가 뭐 어느덧 다 가버렸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조차 지금 이젠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시장에서 홀대받고 소외받기 시작했는데, 자, 이 영진약품은 그렇다고 해서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시 돌아오긴 돌아올 거예요. 근데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서 그분들의 꿈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무병장수입니다. 그 섹터가 다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특히 영진약품은 노년을 상대로 하는, 즉
이제 막 한참 은퇴 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죠. 그들의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약 품목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뭐 카데타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는 약간 지금 소외되어 있어요. 왜? 지금 제약바이오 전체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소외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주목을 받으려면 결국은 강세장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막 은퇴를 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이 이제 살아 돌아오기를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근데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이 구간에서 뭐 바닥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요. 이 구간에서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 관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있어야 된다. 지금 또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너무 타격이 크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종목 볼게요.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잡채님, 6,500원의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중공업 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뭐 두도 섹터는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뭐 조선, 중공업 이런 테마들은 좀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예, 조선 중공업 지금 한참 업사이클링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다시 사이클이 돌아. 산업은 언제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자, 사실은 산업이 이제 지능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중흥기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정체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쇠퇴기가 나오죠. 그리고 한참 또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업사이클링, 다시 리사이클링이라는 게 근데 돌아오는데, 지금 이때 딱 그 예, 시기다. 지금 딱 시기가 네. 중공업의 리사이클링 시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울산 현대중공업, 울산 현대미포조선 이런 데 가보시면요.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쵸. 거제도만 해도 재작년까지 원룸이 공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조선이 사실 좋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거제도에도 활기가 불기 시작하고 울산에도 활기가 불었죠. 요거까지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조선 섹터가 중국 침해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의 수주를 나눠 먹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월등해도 마진을 크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조금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차라리 저가 조선보다는 한국이 낫겠다 싶어서 수주는 다시 늘었으나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단가가 낮으니까. 예. 그러니까 마진 스프레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물론 이제 조선이 뭐 LNG 선으로 바꾸고 고부가 가치 쪽으로 네. 조금 가는 네.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마진율, 즉 마진 스프레드는 좋지 못하다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글쎄요, 저는 조선 섹터가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고 보면 여기서는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뭐 차익 실현을 좀 하시거나 조선주는 당분간 좀 보지 않는 게 좋으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에코프로 같은 분이 또 이거를 해주신 건가요? 또 7잡채님의 사연이네요. 에코프로 또 들고 계십니다. 지금 한 60% 비중이면 정말 많고 거의 80만 원인가요?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60% 비중 이거 좀 확대를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비중 조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은 괜찮다? 너무 화랑이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에코프로 뭐 거의 스타죠, 스타. 근데 예. 지금 이걸 들고 계신 분은 진짜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청량 로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종목 상담을 좀 꺼려했던 이유도 네. 저도 이게 있었어요. 저는 네. 5만 원대 있었습니다. 평균 단가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전의를 네. 상실하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네. 사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도
이게 지금 90만 원대까지 참지는 못했고 70만 원대에서 전량 차익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 100만 원을 갈까 말까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언더슈팅은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온 거죠. 실적보다도 너무 사실 고평가되어 실적은 좋긴 있죠. 좋지만 네. 실적치에 비해서도 너무 기대감이 크게 부각이 된 건 맞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지금 회사는 너무나 좋은 입장이나 이게 사실 이 구간은 신규 접근자의 영역은 아니에요. 이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럼 지금 보유하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략? 지금 그냥 보유하신 분, 즐겁게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이거는. 그쵸. 네, 최근에 그러니까요. 들어가신 분은 결국은 이건 단기로밖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중장기로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사실 무리 있는 의견이고요. 지금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좀 빠른 차익 실현이 필요한 시기고 다시 좀 봐도 좋은 시기는 결국은 70만 원대 내려까지는 내려와야 요거는 조금 다시 잡아도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참 산업이 개화기에서 부흥기, 중흥기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정체기라는 게 나오죠. 아직 정체기가 나오기는 배터리 산업이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배터리 산업의 정체기는 우리가 보이는 차 2대 중에 한 대 꼴은 전기차가 보여야 아마 정체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은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이거는 오버슈팅이 명확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빠른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차라리 조금 기다리는 매매를 즉 기다려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매매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보유 관점은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저는 보유 안 합니다. 물론 저도 팔았지만 보유하기 좀 힘들죠.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예.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리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으니까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밤하늘님의 사연도 볼까요? 캠시스 들고 계시네요. 2,400원에 비중은 한 20% 정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좀 소실권에 있네요. 좀 내가 샀던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밤하늘님,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반도체 뭐 제조업체이고 뭐 카메라 모듈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하는데 오늘 장중에 최저가까지 또 떨어졌거든요. 네. 왜 이럴까요? 캠시스가 이제 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었는데 네. 주 사업 영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캠시스가 한참 이제 좋을 때 이 회사가 이제 M&A 시장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너무 그때는 가격대가 좋으니까 그렇죠. 작년이죠. 네. 작년 가격대가 좋으니까 자꾸 이제 M&A가 딜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M&A에 실패를 했고 새로운 신산업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들은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 날개가 없으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이 캠시스는 블랙박스 시장과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라고 했지만 네. 블랙박스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레드오션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레드오션 시장에서 캠시스가 자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고 실적이 악화되다 보니 주가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는 관점은 뭐 물론 이제 최저점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있죠. 올라올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 올라올 건덕지가 있어야 이거를 보유하라고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올라올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저는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더 빠질 확률이 높고 올라오는 상승의 제한적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물론 뭐 M&A라도 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또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럴 단계도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 글쎄요. 저는 매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교체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회사들, 관심 안에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관심주가 있는 주도주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바라보면 안 되나 또 변경해보자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구구님, 대우건설 30% 7,500원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셔서요. 봐드릴게요, 구구님. 건설 테마도 아까 캠시스랑 주가 차트가 똑같아요. 대우건설도 장중에 오늘 최저가까지도 뚝 떨어졌던 종목이긴 한데요. 꽤 높은 가격대에 지금 사셨더라고요. 오늘 종가는 3,925원이면은 와 진짜 손실이 좀 어마어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뭐 이게 건설도요. 네. 건설이 한참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코로나 좀 아닐까요? 경기가 좋을 때죠. 경기가 사실은. 좋을 때. 그 네. 건설 경기는 경기가 좋아야만 같이 가죠. 같이 네. 가죠.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앵커님은? 부동산도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프로그램을 네. 진행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이 한참 좋지를 못해요. 그쵸. 그건 이제 아마 경기 탓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탓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지금은 침체기일 수밖에 없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아까 저 산업의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지금 쇠퇴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당분간 그럼 부동산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없습니까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 드린 게 있어요. 부동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지금 부동산이 작년까지 한참 좋았죠. 그렇죠. 너무 고점까지 왔다는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다. 결국은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부동산 경기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 악재, 즉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공급이 악재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건설이 이제 해외 건설 쪽은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는데, 이 건설주보다는 다른 섹터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은 너무 지금 관심 밖의 영역에 있고, 부동산이 당분간도 또 살아 돌아오기는, 금리 인상 시기에 부동산 살아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목 산업 여기까지 좀 봐드렸고요. 결국에는 주도주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현재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군 또 정훈가님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히든 공약 좀 맞추신 분들은요.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힌트는 바로 진단 장비계 누가 스타가 될 상일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를 여기다 갖다 대주세요. 링크 나오면 눌러주시고 448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종목명 올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 자, 애프터 서비스답게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공략주 AS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예병군 대표님의 투자의 성향, 스타일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또 스타일이 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사실 중장기 투자예요. 집중 중장기 투자. 직중 예, 중장기. 저는 원래 학교 때부터 한 나무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 찍어도 안 넘어왔지만 끝까지 찍는 걸 좋아했어요. 공부든 뭐든 다 그러셨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형주에 중장기 투자를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가 좋으시죠? 성장성. 그러니까 앵커님도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네. 나중에 정말 크게 성장할 사람이다. 네. 이런데 더 매력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이 강해 보이는 종목. 그 종목에 중장기로 집중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미 벌어진 잔치집 거기서 뭐 먹을 것만 찾는 것은 결국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잔치집은 내가 앉아만 있어도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중소형주가 글로벌사가 되기까지의 그런 간절한 염원들을 담아서 집중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 중장기 투자를 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좀 성장주 쪽으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세토피아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030원에 7% 급등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에 이제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걸까요? 예,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시장이 계속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그렇죠. 나도 해야 예, 간다. 너도 빠져라. 나도 빠진다. 네, 빠졌는데 네. 크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빠지진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들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가 이제 지금 히토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체질이 확 바뀌었죠. 그 관점인데 오늘 뭐 중국이 이제 중요 광물을 수출 금지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동사의 이제 베트남 히토류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됐고 브로커 같은 겁니다. 세토피아가 투자한 회사가 있죠. 한류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게 나스닥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분법 이익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 관점에서 장중 10%가 훨씬 뛰어넘는 상승을 보였으나 시장이 좋지 못한 관계로 밑꼬리를 달면서 7% 선상에서 마감이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 높다. I'm still hungry. 여전히 배가 고픈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쭉 들고 가시는 게 저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회사라서 계속 중장기 관점, 중장기 투자 관점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지 라인을 계속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또 떨어질 염려보다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측면으로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사토피아에 대해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DGP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거는 고개를 드는 게 아니라 전고점 돌파까지도 사실은 기대에 봄직한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것도 배고프신가요? 여전히 배가 고프죠. 저는 계속 배가 고픕니다. 네. 자,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네. 이제 출연을 해서 앵커님께서 지금 앵커님이 아니고 네. 지난주에 계셨던 김소연 앵커님께서 앵커. 네. 그 앵커님께서 이거는 지금 상승 이후에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때 제 차트를 봤을 때요. 예, 네. 명확히 말씀드렸죠. 이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고 SK하고의 사업이 가시화되는 순간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올 것이다. 네네. 자, 오늘 약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 DGP의 자회사 대한그린파워와 그다음에 SK와 합작회사 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10,000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배가 고프다. 여전히 배고프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 종목도 좀 그렇게 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라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1,920원에 4%째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뭐 같은 질문을 또 드리면 뭐 이게 또 신뢰가 아닐까? 아니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실까? 이것도 배가 고플까요? 이제 미래 성장성으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미래 성장성으로 봐야 된다. 딥노이드는 의료용 AI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앵커님 네. 병원 가시면 네. 무슨 이상이 있다 싶으면 네.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네. 검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시죠? 그쵸. 그러다가 조금 더 이상이 크게 보인다 MRI MRI 검사. 하죠.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누가 판독을 해줘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의사 선생님 네. 판독을 해주죠. 근데 이 딥노이드의 판독 시스템은 AI가 판독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차가 줄겠죠. 그쵸. 그리고 네. 이 오진단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I 딥러닝을 통한 이런 이미 학습이 되어진 AI가
우리 몸을 판독해주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딥노이드 제품에는 딥뉴로 이제 뇌 쪽을 하는 게 있고요. 가슴 쪽 딥체스트, 그다음에 폐 쪽 딥렁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들이 네. 이제 우리가 찍은 엑스레이나 MRI를 분석합니다. AI가요. 그게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는 거의 그 시스템이 도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성장한다고 보면 이 회사 지금은 무릎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거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무릎인데 뭐하러 여기 흔들거립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좀 시간을 두고 보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좀 AS 종목들 봐드렸고요. 이어지는 또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진단장비계의 스타가 될 싹은 누구인가라는 아주 재미있게 또 성대모사를 해주셨는데 지금 두 번째 우리 히든 공 또 힌트가 필요합니다. 히든 공략주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이제 그 우리 앵커님 보면 사우디의 왕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만 제가 또 그렇게 먹힐 상인가요? 사우디 살람, 네. 사우디의 왕자 빈 살만이 투자를 밝힌 회사입니다. 이미 대단합니다. 스타가 될, 네. 그죠? 이미 힌트 다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정답 나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스타. 그렇군요. 그죠? 빈살만이 투자에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데 지금 우리 노란톡방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님이 말해도 되나요? 하면서 마스타 아닌가요? 마스타, 아스타 나오고 마스타 나오고요. 나스닥도 있습니다. 나스닥 아니에요? 우리 데미안님 굉장히 센스 있는 답변해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아스타 지금 굉장히 많네요. 안녕하세요. 예스타요. 우리 데미안님 굉장히 스타 이렇게도 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 글자 종목을 외치는데 뭐 나스타, 예스타, 마스타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정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정답을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네모난 QR코드 스캔 4480 누르고 입장해서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저희가 있으니까요. 썸머랠리를 좀 기대감으로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썸머랠리 기대하시는 모든 분들도 슈팅스타 포털 검색창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히든 공략주로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일장 히든 공략주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 힌트를 쫙 들어봤는데 진단장비계 내가 왕이 될 쌍요라고 하셨고 빈살만이 지금은 투자한대요 라는 솔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 힌트까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시가 가장 반기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뭐 어떤 회사든 처음에 이제 투자를 막 합니다. 그죠?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투자 시기에 돈을 버는 회사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네. 그때를 이제 우리가 흔히 턴어라운드의 원년 시기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가 그 턴어라운드의 원년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증시가 가장 반기는 거예요. 사실은 증시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숫자라고 얘기하죠.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기관들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턴어라운드가 되면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주주 지분율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주주가 주주 가치를 전혀 희석하지 않고 자기의 지분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야, 이 회사 정말 좋아. 나는 이 회사를 팔 마음이 없어. 야, 나는 이 회사로 큰 성공을 거둘 거야. 라고 대주주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턴어라운드의 원년 시기도 왔고
지금 뭐 사우디 살람 투자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불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어느 해보다도 좋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구간은 3,000원대 후반이었어요. 3,700원, 3,8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 가격에서도 한참 올라왔죠. 그렇지만 다시 갈 수 있는 즉 사우디 살람의 투자에 이제 그 시기가 거의 가시화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재상승을 노려볼 만한 자리대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원년의 시기다. 다시 한번 이제 대시세가 나올 시기의 차트라고 하는데 지금 그럼 이 종목이 정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정답은 어떤 종목인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정답은요? 스타예요. 예. 스타. 예, 맞습니다. 우리 김현정님 그리고 윤희맘님, 정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 맞추셨어요. 맞추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자, 그러면 이 종목 기존에도 들고 오셨던 종목인데 왜 또 들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지금 뭐 사실은 저번 달 6월 중순에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주가가 빠지진 않았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사우디 투자에 대한 얘기가 가시화될 쯤 됐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 같습니다. 그럼 그 시장의 해석이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가시화가 딱 되는 순간 급등이 나올 자리대인데 그게 임박해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텐데 뭐 지금 차트 보니까 언제 들어가야 돼요?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매수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내일 뭐 시초가 이하로 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성이 강한 종목입니다. 우리 앵커님처럼 스타예요. 예, 스타성이 강한 종목이니까 네. 여러분들 잘 내일 매수 타점 잘 잡으셔서 시초가 이하로 딱 공략을 하셔서 조금 더 빠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한다. 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지금 오늘 종가 부근에서 잘 매수하신다면 네. 조만간에 급등세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왔던 아스타 원년의 시기 턴어라운드다. 궁금하신 분들 매수가 이하 자리 또 잡아보시면서 목표가 손절 라인 궁금하시면요.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가격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QR코드 타고 입장해서 4480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온라인 무료 방송 얘기를 했는데 주제 좀 들어볼까요? 예, 썸머랠리. 썸머랠리. 옵니다. 아니 6월에는 안 왔는데 7월에 온다고요? 에이, 온다고요? 장마였잖아요. 그런가요? 예, 비가 왔는데 네. 비가 왔겠으니까 우울하죠. 그러니까 우울해요. 그때는 투심이 안 살아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 그랬군요. 비가 그쳐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네. 예, 이 파도를 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그쵸. 파도를 타고 네. 썸머랠리는 반드시 옵니다. 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썸머랠리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파도를 타고 썸머랠리 과연 언제 올까 기대되시는 분들은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밤 9시부터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의 라인업도 궁금하시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내일의 라인업입니다. 철저한 모멘텀 분석 그리고 추세 분석을 통한 확실한 수익 전략 궁금하시다고요?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박승화 대표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의 라인업 보셨죠? 백승화 대표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